반갑습니다. 가뜩이나 점점 뜨거워지는 요즘 시원한 거 찾으시는 분들 많으시죠? 괴담, 공포만큼 시원한 게 어디 있을까요? 저는 정말 괴담을 좋아합니다. 괴담을 좋아해서 괴담을 만드는 단계에 이르르기까지 했죠. 괴담하면 종류가 참 많죠. SCP라든지 나폴리탄 괴담, 그리고 도시 괴담. 요즘 나오는 괴담들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다. 나만의 괴담을 만들 순 없을까? 그런데 어떻게 만들어야 되지? 내가 직접 겪어본 것도 아니고 좀 이렇게 저렇게 만들어서 사람들하고 공유하고 싶다. 혹은 저에게 제보하고 싶다. 이런 분들 있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 만들었습니다. 바로 청기누설 나폴리탄 괴담 만들기. 왜 나폴리탄 괴담이냐? 규칙 괴담이라고도 하죠. 좀 모순된 어떤 규칙들을 가지고 무서운 이야기를 만드는 방식인데, 이 방식이 다른 괴담들과는 다르게 조금 짜여져 있는 틀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접근하기 쉽지 않나. 좀 더 풍성한 괴담의 바다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어떻게 만드는지 알려드리고, 이걸 통해서 공포 매니아 분들 혹은 이 영상을 보고 흥미를 느끼신 분들이 한번 좀 만들어 볼 수 있는, 그러다 혹시 모르잖아요, 또 다른 SCP나 아니면 도시괴담 같은 전설적인 괴담이 만들어질지. 그럼 들어가 보도록 하시죠. 나폴리탄 괴담은 왜 무서울까? 정답을 말하지 않고 독자가 공포를 직접 조립하게 만들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보통 나폴리탄 괴담 같은 경우에는 안내문이나 규칙, 금지사항 등이 있죠. 근데 그 규칙에 숨겨진 뭔가 원인이나 왜 이 규칙을 지키지 않으면 안 되는지, 그런 것들이 깔려 있어요. 그런데 이야기가 흘러갈수록 규칙을 어기게 되는 상황이 나오고 주인공이 어떻게 되죠? 그러면 이걸 보고 있던 사람들은 왜 이렇게 됐지? 라는 상상과, 그럼 이런 규칙은 잘못되었던 건가? 이게 금지사항이 아니었나? 왜 이렇게 됐을까? 라는 질문이 남게 되죠. 그러면서 처음부터 다시 탐독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나폴리탄 괴담의 핵심은 괴물이나 귀신이 아니라 규칙 뒤에 남겨진 빈칸인 것이죠. 그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럼 대충 규칙 같은 거 만들고 이걸 지키지 못한 상황을 만들어서 귀신이나 괴물이 나와서 주인공 죽여버리면 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여기서 어떤 문학이건 마찬가지지만 재밌는 글과 재미없는 글로 나뉩니다. 그럼 재밌는 나폴리탄 괴담은 뭐냐? 규칙 목록이 핵심이 아니에요. 숨겨진 건 작가만 알고 있고 독자가 추론을 통해서 완성을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직원 안내문이 있습니다. 새벽 2시 이후 이름을 말하지 마십시오. 빈 병실에서 호출이 울려도 들어가지 마십시오. 명찰 이름이 바뀌면 즉시 뒤집으십시오. 라는 안내문이 있어요. 그 안내문 사이사이에 왜 그래야 되는지, 지키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그런 건 알려주지 않는 겁니다. 그럼 독자는 생각하겠죠? 대체 이 규칙의 결과는 뭐지? 기본적으로 나폴리탄 괴담은 제가 분석하기에 7단계 흐름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현실적으로 흘러가다가 중간부터 이상해지고 마지막에 반전이 있어서 다시 읽어보게 만드는, 현실적인 장소나 역할이 나오고 정상적인 규칙 속에서 무언가 숨어 있어요. 왜 이 규칙을 지켜야 되는지. 규칙의 강도는 세지 않습니다. 만약 여기서 규칙이 지키기 어렵게 돼 있다면은 사람들이 봤을 때 이거는 죽으라고 만든 규칙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규칙은 처음에는 모두가 지킬 수 있는 그 정도. 하지만 상황이 생기면서 강도가 상승하고 지키지 못하는 모순이 생기는 거죠. 이 현장에서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데? 이런 느낌? 그러면서 마지막 반전으로 사실은 몇 번 규칙은 가짜였다. 아니면 새로운 규칙이 나오면서 이건 사실 몇 년도까지의 규칙이었다. 이런 식으로 나오게. 그러면 처음부터 다시 읽어보겠죠. 6번 규칙이 뭐였지? 그러니까 여기서의 키워드는 의심. 독자가 글 자체를 의심하게 만드는 것. 장소보다 먼저 독자의 역할을 만드는 겁니다. 같은 장소라도 누가 읽느냐에 따라, 그러니까 독자가 어떤 상태냐에 따라 규칙이 완전히 달라지죠. 읽는 사람이 손님이다. 손님으로 정했다. 그러면 숙박 수칙이 나올 것이고, 직원으로 정했다. 그러면 근무 지침이 나오겠죠. 이런 것들이 기본적이죠. 지금 내 글을 읽는 독자가 누구다라는 걸 상정해놓고 규칙을 정하는 겁니다. 그 다음엔 규칙을 어떻게 정하냐. 이상하지 않은 규칙을 먼저 던지는 겁니다. 정상적인 규칙이라고 볼 수 있죠. 야간 출입구는 한 곳만 사용해라. 빈 병실의 전등은 항상 꺼라. 환자의 기록은 담당자만 열람할 수 있다. 이런 것들.
다 지킬 수 있죠. 그런데 그런 와중에 이상한 현상이 생기는 겁니다. 사용하지 않는 호실에서 호출벨이 울린다. 관리실은 비어있는데 지시가 도착한다. 명찰 이름이 어느 순간 바뀌어서 환자의 기록을 열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긴다. 뭐 이런 것들. 이런 규칙을 정하면서 명심해야 될 거는 숨겨진 진실은 작가만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독자에게 보이는 거는 규칙과 금지사항, 예외사항만 보여주고 글을 쓰는 나는 그 안에 숨겨진 사건이나 이 규칙을 만든 존재, 그리고 규칙이 어긋나게 된 조건이나 그것에 대한 대가가 은유적으로 드러날수록 더 재밌는 나폴리탄 괴담이다. 3단계가 중요한 이유는 작가 혼자서 설계를 해놔야 규칙이 고르게 돼요. 랜덤이지지 않아야 독자들을 설득할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아까 병응 규칙에 이어서 얘기를 하면 새벽 2시 이후 목소리를 흉내내는 무언가가 내 이름을 기억한다. 그렇게 설정해 놓으면 이름과 명찰, 빈 병실 규칙이 전부 다 연관될 수 있죠. 그럼 이런 안내사항 같은 규칙만 가능하냐? 아니죠. 규칙의 역할을 적용하는 겁니다. 일반적인 규칙이 있고 경고를 하는 규칙이 있고 생존을 위한 규칙이 있습니다. 이런 거를 섞어서 일반적인 규칙의 나열이 아니라 세 가지 규칙을 섞어서 만들면 더 알차다. 정상적인 규칙은 예를 들어서 퇴근 전 전등을 끄십시오. 누구나 지킬 수 있는 말이죠. 이런 것들은 현실감을 만들어요. 아 그래 그럴 수 있지. 퇴근 전에는 전등을 꺼야지. 그런데 여기에 두 번째로 전등이 저절로 켜지면 억지로 끄지 마십시오 라는 경고 규칙을 만들어요. 그러면 전등이 저절로 켜진다? 뭔가 이상한데? 이 장소가 이상한 곳인가? 무언가 있나? 이런 상상을 하게 되죠. 거기에 더불어 불 꺼진 방에서 이름을 들으면 대답하지 마십시오 라는 규칙을 섞어서 독자가 이 방 안에 무언가 존재가 있구나. 뭔가 무서운 일이 벌어질 것 같구나 라는 거를 상상하게 만드는. 그러니까 게임 설명서 같이 뭐뭐 하면 죽는다. 뭐뭐 하면 어떻게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 말고 규칙의 기능을 나누면 이 세계관이 살아나는 겁니다. 그러면서 공포의 강도를 서서히 올리는 거죠. 안전하다고 믿은 조건을 하나씩 무너뜨리는 거. 예를 들어서 초반에 302호 병실은 사용하지 않습니다라고 써있는 안내문이 있어요. 근데 나머지 규칙을 읽다 보니까 상황 자체가 그런데 주인공이 302호 안에서 이걸 읽고 있었네? 그럼 안전지대가 붕괴되고 독자는 이상한 상황을 맞닥뜨리게 되죠. 불안함을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그러면서 모순이 생기는 거죠. 안내문을 읽을 당시에 벌써 302호 안에 있었어? 이거 뭔가 억지스러운데? 모순인데? 그런데 모순은 실수가 아니라 단서가 될 수 있다는 거. 단순하게 4층에서 내리지 마십시오 라고 했다가 나중에 규칙을 쭉 내려가 보니까 반드시 4층에서 내리십시오 라고 있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럼 그냥 헷갈릴 뿐이죠. 혼란스러워요. 근데 이걸 좋게 변형시키면 직원이 4층에서 내리라 해도 따르지 마십시오. 단 그 직원이 명찰에 이름이 없다면 반드시 따르십시오 라고 한다면 단순하지 않은 세계관을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직원은 명찰에 이름이 없으니까 4층에서 내려야겠네? 라는 단서. 그러니까 이 모순에도 적절한 논리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 규칙을 따르지 않을 논리. 그냥 대놓고 반대되는 규칙을 나열한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다. 재밌게 만들려면 합당한 이유가 제시돼야 된다. 그리고 나폴리탄 괴담 하면 제일 재밌는 부분이 그거죠. 마지막에 반전. 마지막 규칙으로 앞부분을 뒤집는 겁니다. 제가 여러 가지 상황을 써봤는데 일단 상황 반전이라고 하면 내가 지금 이러고 있을 상황이 아니었다 라는 마지막 한 줄. 오늘 근무자가 아니라면 즉시 병원에 나가십시오. 처음 써있던 날짜와 마지막 줄에 써있던 날짜가 다르다. 그럼 내가 근무자가 아니었네? 병원에서 나가야겠네? 그러니까 마지막 한 줄에 몇 월 며칠이라고 써있어요. 잠깐만. 아까 처음에 다른 날짜가 써있었는데? 하면서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그러면서 전체적인 규칙을 다시 확인하게 되죠. 그리고 규칙서가 막 써있는데 마지막에 몇 월 며칠까지의 규칙이었다 라고 얘기를 하면 이 모든 규칙들이 모순이 되면서 무너지는 거죠. 그러니까 상황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그런 재미. 그리고 아까 명찰 얘기를 했었는데 명찰이 안 달려있는 사람한테만 말을 들어라 이렇게 모순적인 내용을 얘기를 했었죠. 근데 그러면은 말을 들어야 되냐 안 들어야 되냐 이런 거에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본 병원의 직원은 이름이 없습니다. 명찰에 이름이 없다는 거죠. 그럼 그때 말을 들었어야 되는구나
하면서 다시 읽어보게 되는. 그리고 가장 많이 쓰이는 반전인데 마지막 쯤에 가서 위 규칙 중 6번은 원래 규칙이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정답 공개 그런 게 아니라 앞에 규칙들을 다시 보게 만드는 장치로 사용해야 된다. 그러면 더 재밌다. 제 개인적으로는요. 그래, 이렇게 단계별로 알았어. 근데 나는 뭘 생각해도 재밌는 소재? 그런 게 생각이 안 나. 나폴리탄 괴담 유명한 거 보면 소재들이 재밌던데 좀 접근하기 어려운 거 아니야? 하지만 달리 생각하면 뻔한 소재를 뒤집으면서 재밌게 바꿀 수가 있죠. 빨간 옷의 여자. 많이들 들어본 괴담이죠. 빨간 마스크. 그런 여자가 나타났다. 등장만 해도 이상하고 기괴한 느낌이 들잖아요. 근데 흔한 소재란 말이죠. 여기서 뒤집기를 사용한다면 오히려 그 빨간 옷의 여자, 빨간 마스크가 괴물이 아니라 정상이었다. 그 사람 말을 들었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뒤집기가 가능하고, 엘리베이터 계단 같은 경우에는 존재하지 않는 층, 이런 얘기가 많은데 오히려 그 존재하지 않는 층에서 내리면 안전지대였다. 이런 식으로 뒤집기가 가능하죠. 뒤돌아보지 마라, 거울 속의 사람,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뒤집어서 생각해보면 흔한 소재라도 재밌을 수 있다. 그리고 인터넷에 놔도는 나폴리탄 괴담 대다수가 마지막에 주인공이 죽거나 혹은 괴물에게 무슨 일을 당하는 그런 식으로 끝날 때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더 단순해지는 거 아닌가. 그러면 규칙을 어긴 결과가 꼭 죽음일 필요는 없지 않나. 만약에 주인공이 어떤 상황에 처한다, 혹은 주인공 주변에 무언가 변한다, 그래서 죽는 것보다 끔찍한 결과가 된다, 이러면 더 공포스럽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기억을 잃어서 처음 장면, 첫 시도로 돌아가는 거죠. 그러면 루프물이 되면서 더 기괴한 상황이 되겠죠. 이름이 사라지거나 가족이 알아보지 못하는 거, 혹은 그 공간의 일부가 되는 거. 아니면 알고 보니까 괴물이 그렇게 나를 쫓아온 이유가 나를 죽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괴물로 만들고 그 괴물은 다시 사람이 되기 위해서였다. 그러니까 어기면 죽는다가 반복되면 너무 단순해지는 거죠. 어떤 규칙을 어기면 기억을 잃고, 어떤 규칙을 어기면 이름이 사라지고 뭔가 변하고 손톱발톱이 자라고 점점 괴물이 되고, 죽는다는 것 자체도 공포스럽긴 하지만 너무 단순하고, 그러면 읽는 사람들이 더 싫어할 만한 무언가는 없을까? 라는 고민이 필요하다. 여기까지 기본적인 나폴리탄 괴담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럼 제가 생각한 심화 과정을 조금 더 첨가해서 더 재밌게 만드는 방법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규칙을 지키는 것이 함정이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새벽 1시가 되면 모두 창문을 닫으십시오.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리면 4층 예배실로 이동하십시오. 가장 앞자리에 앉아 눈을 감으십시오. 누군가 손을 올릴 때까지 눈을 뜨지 마십시오. 라고 한다면 예배실로 이동해? 복도에 발소리가 나는데? 뭔가 위험한 상황 아니야? 머리에 손을 올린다고? 머리에 손을 올리면 그 손을 올리는 사람은 누구지? 하면서 마지막 규칙을 들었을 때 의심이 드는 거죠. 이 규칙은 나를 보호하는 게 맞나? 그러니까 규칙 자체를 의심하게 만들어라. 그리고 두 번째는 두 가지 안내문을 보여주면서 서로 다르게. 근데 이게 둘 다 가짜가 아니라 둘 다 일부만 맞을 때 공포감이 강화가 되는 거죠. 안내문 A에서는 흰제복 직원을 믿으십시오. 흰제복 직원은 당신을 밖으로 내보내지 않습니다. 문을 열어달라고 부탁하지 마십시오. 하는데 또 다른 안내문에서는 저희 직원 제복은 모두 검은색입니다. 검은 제복 직원은 탈출을 도울 수 있습니다. 다만 이름을 알려주지 마십시오. 라고 하면서 툭 던지는 거예요. 그럼 어떤 생각이 들죠? 흰제복 직원을 믿으라고 했는데 진짜 직원의 제복은 검은색이다? 그러면 여기서 탈출하려고 한다면 흰제복 직원은 밖으로 내보내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이들은 다른 계열의 직원이고 검은 제복 직원이 탈출을 돕는, 나를 살려주는 직원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러면서 이야기를 착착 진행하는.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규칙이 실시간으로 바뀌는 거예요. 시간에 따라서 점차 바뀌는 거죠. 메신저나 전광판 같은 형식에 맞춰서. 오전 2시 11분에는 창고문은 절대로 열지 마십시오 라고 했는데 2분 뒤에 창고문을 열어달라고 문자가 와요. 근데 또 1분 뒤에 창고문 열지 말라고 했잖아요 라고 문자가 오는 거예요. 그럼 규칙 자체를 더 이상 신뢰할 수 없게 만드니까 뭔가 다시 찾아보게 되고, 내가 뭘 놓쳤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더 나아가서 이거는 어쨌든 실시간으로 규칙대로 가는 것이고 시킨 대로 했는데?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죠. 그런데 이미 규칙을 어긴 상태라면 첫 문장에서 바로 불안감을 걸 수 있죠. 이 안내문을 발견했다면 가장 먼저 방해불을 켜지 마십시오.
라고 써 있는 거예요. 첫 문장에. 근데 이미 이 문서를 읽기 위해 불을 켠 상태였다. 첫 규칙부터 어겼다.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 그리고 재밌는 나폴리탄 괴담들을 보면은 이런 경우가 있어요. 문체나 말하는 사람의 분위기가 바뀌면서 뭔가 얘가 이상해진다. 규칙을 말하는 사람이나 규칙을 말하는 안내문이 무너지고 있다. 이런 상황들. 초반에는 모든 직원은 자정 이전에 퇴실해야 합니다. 울음소리가 들려도 대답하지 마십시오. 해당 목소리는 실제 직원의 목소리가 아닙니다. 라고 평범한 문서예요. 근데 후반부로 흘러갈수록 편지처럼 바뀌면서 그 아이는 제 딸이 아닙니다. 제가 안내실에 있더라도 문을 열지 마십시오. 특히 제가 열어달라고 부탁한다면 절대로. 라는 식으로 규칙 자체의 톤이 바뀐다. 그러면 이 작성자 자체가 혹은 선임 그런 관계일 수가 있죠. 그런 관계인 사람이 무언가 실패했다. 어떤 위기적인 상황에 처했다. 그러면 초반에 그것도 믿어야 되냐? 라는 아리송함을 던져줄 수 있죠. 이런 5가지 변형을 통해서 조금 더 다채롭게 나폴리탄 괴담을 여러분도 만들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한 가지 예를 든다면 폐업한 어린이 방송국이에요. 근데 야간 자료 정리를 위해서 아르바이트생으로 왔습니다. 그런 안내문을 만든다면 저만 알고 있는 진실, 오래된 영상 속 아이들은 시청자의 얼굴을 기억하고 현실의 사람을 방송 속으로 데려가려 한다. 이런 설정을 밑으로 까는 거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자료실 안내문에 그거에 관련된 제목 없는 테이프는 재생하지 마십시오. 화면 속 출연자가 당신을 보고 있다면 즉시 끄십시오. 아이의 목소리가 들리면 자신의 나이를 말하지 마십시오. 화면 속 아이가 당신의 옷을 입고 있다면 자료실에서 나가지 마십시오. 본 방송국은 2008년에 폐업했습니다. 라는 식으로 안내문을 만들 수가 있죠. 3번째까지는 지킬 수 있는 일반적인 안내문이지만 4번째부터 이상하죠. 한번 꼰 거죠. 화면 속 아이가 당신의 옷을 입고 있다면 자료실에서 나가지 마십시오. 근데 화면 속 출연자가 당신을 보고 있다면 즉시 끄십시오. 라고 얘기했죠. 즉시 끄고 밖으로 나가지 말라는 건가? 아니면 즉시 끄고 밖으로 나가야 내가 사는 건가? 이런 의문이 들 수가 있죠. 그리고 이상한 게 2008년에 폐업을 했대. 근데 테이프는 어떻게 재생을 할 수가 있지? 전기가 아직도 돌고 있나? 테이프를 재생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뭔가 기괴한 일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게 그런 식으로 만들 수 있다. 그럼 내가 잘 만들었나 안 만들었나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본다면 이런 식의 체크리스트가 나옵니다. 이 규칙은 정말 주인공을 보호하는가? 보호한다 라고 하면은 정상적인 규칙으로 따다닥 얘기를 하고 주인공이 지킬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야죠. 근데 이게 조금 꼬여 있다. 그러면 안내문을 쓴 사람을 믿을 수가 있는가? 그런 사람에 대한 연출이나 아니면 서사가 살짝 드러나야겠죠. 그리고 나서 규칙을 어기면 죽는 건 좀 아쉬워. 죽는다기보단 뭔가 이상한 일이 생겼으면 좋겠어. 그럼 그 이상한 일이 생기는 건 뭔가? 이걸 고민해 봐야 되고 내가 쓴 거에서 이게 죽는 것보다 더 끔찍해? 진짜로? 이런 걸 따져보는 거죠. 그리고 그 규칙들, 모순된 규칙들을 넣는다 해도 그 규칙이 합당한가? 지킬만한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봐야겠죠. 예를 들어서 규칙 중 하나가 지금 즉시 5층 창문에서 뛰어내리십시오 라든지 아니면 바닥에 머리를 박으십시오 라든지 나에게 피해가 갈 수 있는, 내가 죽을 수도 있는 규칙을 지키기 어려운 규칙이라면 이거 읽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아 이거 되게 말도 안 되네, 이거를 어떻게 지켜, 죽으란 말이잖아 하면서 재미가 없어질 수가 있다. 그리고 마지막 한 줄 결말 부분이 처음 규칙을 다시 읽어보게 만드나 이런 걸 따져봐야겠죠. SCP도 아니고 다른 뭐 괴물괴담, 도시괴담도 아니고 나폴리탄 괴담이니까 규칙이 재밌어야 된다. 괴물이나 이상한 존재가 나오는 것보다는 익숙하고 가능한 규칙의 전제를 하나 뒤집는 것, 그게 더 재밌지 않을까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래, 말은 잘했다, 너 한번 만들어 봐라, 그럴 수 있죠. 그래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물론 재미가 있을진 몰라요. 간단하게 규칙 6가지 정도만 만들어 봤어요. 주인공은 단기 알바인 설정이고 장소는 야간 공장. 규칙은 아래와 같이 첫째로 명찰의 이름을 보이지 않게 해야 한다. 둘째로 기계에 붙은 이름을 읽지 않는다. 셋째로는 기계의 박자에 몸을 맞추지 않는다. 네 번째로 절대 비상정지 버튼을 누르지 않는다. 5번째로 공장에서 들리는 자기 이름에 대답하지 않는다. 6번째는 퇴근 시간 전에 절대 나가려 하지 않는다. 이런 6가지 규칙, 정상적인 규칙이죠. 여기에는 변형이나 심화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걸 가지고 일반적인 규칙 괴담이 아니라 요즘 많이 나오는 나폴리탄 괴담 형식으로 바꿔보겠습니다. 저는 저 혼자 스토리형 나폴리탄 괴담이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요즘에는 이렇게 뭐 1번 어떻게 해야 된다 하면서 흐름이 그렇게 나오지 않고 하나의 이야기로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걸 한번 시도해 보겠습니다. 제목은 야간 단기 알바. 시급은 2만원이었다. 공고에는 업무가 짧게 적혀 있었다. 자동차 부품 검수, 초보 가능, 야간 근무, 시키는 대로. 면접은 5분 만에 끝났다. 공장장은 내 얼굴을 한참 바라보더니 웃으며 말했다. 겁이 없으면 오래 할 수도? 무슨 뜻인지 묻고 싶었지만 그냥 넘겼다. 첫 출근. 1시간 정도 안전교육을 했지만 핸드폰을 보느라 잘 듣지 못했다. 박자가 어쩌고 이름이 어쩌고 비상정지? 내용이 잘 이해되지 않았다. 탈의실에서 작업복으로 갈아입는데 반장이 다가왔다. 그는 내 명찰을 뒤집어 이름을 안 보이게 만든 뒤 말했다. 이럴 땐 그냥 이렇게 둬. 왜요? 그게 좋아. 안전교육은 잘 받았지? 난 대충 웃으며 답했다. 네, 당연하죠. 반장은 쓰게 웃으며 내 어깨를 두드렸다. 대화는 그게 끝이었다. 생산 라인은 끝이 보이지 않았다. 수십 대의 프레스 기계가 같은 박자로 철판을 찍고 있었다. 기계마다 작은 금속 명판이 하나씩 붙어 있었다. 무심코 가까이 가보니 사람 이름이었다. 김영수. 읽는 순간 뒤에서 반장이 말했다. 그건 읽는 거 아니야. 놀라 뒤돌아보니 그는 담배에 불을 붙이고 있을 뿐이었다. 혼난 것도 아닌데 괜히 기분이 찜찜했다. 첫 작업은 쉬웠다. 벨트를 지나가는 부품을 불량인지 아닌지만 확인하면 됐다. 1시간쯤 지나자 이상한 점이 눈에 들어왔다. 모든 사람이 기계 박자에 맞춰 움직였다. 나는 그 박자가 신기해서 무심코 발끝으로 리듬을 맞췄다. 반장은 내 발등을 밟았다. 그러지 마. 왜요? 익숙해지면 안 돼. 그 말은 이상하게 오래 귀에 남았다. 새벽 1시. 공장 전체가 갑자기 조용해졌다. 설비 점검이라는 방송이 흘러나오며 기계가 하나둘 멈췄다. 그런데 라인급 프레스 하나만 계속 움직이고 있었다. 가까이 가보니 안쪽에서 금속이 아니라 숨소리 같은 것이 들렸다. 비상정지 버튼은 관리자만 누를 수 있습니다. 라는 문구가 스쳐 지나갔지만 나는 본능적으로 비상정지 버튼을 눌렀다. 쿵! 기계가 멈췄다. 동시에 공장 안 모든 사람이 나를 돌아봤다. 반장은 뛰어와 버튼을 다시 눌렀다. 잠시 뒤 기계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는 한참 동안 기계를 바라보다가 낮게 말했다. 무시했어야지. 나는 그날 처음으로 반장의 손을 봤다. 손등이 아니었다. 손목 아래가 오래된 철판처럼 회색으로 굳어 있었다. 휴게실에서 컵라면을 먹는데 숟가락을 놓쳤다. 금속 바닥에 떨어진 숟가락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다. 팅! 그 순간 공장 어디선가 같은 소리가 이어졌다. 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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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치 누군가 흉내내는 것처럼. 반장은 아무렇지도 않게 말했다. 우린 서로 사원님이라고 불러. 절대 이름을 부르지 않아. 명심해. 나는 무슨 뜻인지 묻지 않았다. 다시 작업장으로 돌아왔을 때였다. 멀리서 누군가 내 이름을 불렀다. 지훈. 분명 사람 목소리였다. 뒤를 돌아봤지만 아무도 없었다. 한 번 더 들렸다. 성지훈. 이번에는 기계 사이였다. 네? 나도 모르게 대답했다. 공장이 조용해졌다. 정말 순식간이었다. 수십 대의 기계가 동시에 멈췄다. 아니, 멈췄다고 느낀 건가? 눈을 감았다 뜨니 기계들은 다시 작동하고 있었다. 그 이후부터 몸이 이상했다.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왼발이 먼저 나가야 할 순간에도 오른발이 먼저 움직였다. 아니었다. 내가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어디선가 정해둔 박자를 몸이 따라가고 있었다. 쾅, 한 걸음, 쾅, 한 걸음. 멈추려 해도 발이 따라주지 않았다. 손도 마찬가지였다. 벨트 위 부품을 집을 때마다 손가락이 조금씩 굳어갔다. 주먹을 쥐면 쇠로 움켜진 것처럼 관절이 삐걱거렸다. 피곤해서 그런가? 스스로를 그렇게 달랬다. 하지만 손을 씻을 때마다 회색 기름이 피부 사이에서 스며나왔다. 비누로 아무리 문질러도 지워지지 않았다. 퇴근 시간이 다가왔다. 2시간 정도밖에 안 남았지만 더는 못 버티겠다는 생각뿐이었다. 잘 챙겨준 반장에게는 미안한데 추노하기로 했다. 출입카드를 단말기에 갖다 댔다. 삑! 퇴근 불가. 등록 중입니다. 다시 찍었다. 같은 문구였다. 뒤에서 반장이 걸어왔다. 그는 아무 말 없이 내 작업화를 내려다봤다. 그리고 천천히 라인 끝을 가리켰다. 기계 앞마다 작업화 한 켤레가 놓여 있었다. 색도, 크기도, 다른 모양도 모두 달랐다. 처음엔 누가 잊고 간 줄 알았다. 그런데 가장 끝에 있는 빈자리에는 내 작업화와 똑같은 크기의 자국이 남아있었다. 반장은 한숨처럼 중얼거렸다. 안전교육을 잘 받았어야지. 그 말이 끝나자 방송이 흘러나왔다. 신입 작업자 등록을 시작합니다. 내 명찰이 스르르 뒤집혔다. 가려져 있던 이름이 드러났다.
동시에 라인 끝에 빈 명판이 천천히 아래로 내려왔다. 아직 아무 이름도 새겨지지 않은 금속판이었다. 공장 안 모든 기계가 같은 박자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 소리에 맞춰 내 심장도 같은 리듬으로 뛰었다. 아니, 심장이 아니라 프레스가 철판을 찍어내는 소리였다. 기계의 작은 명판에 이름이 새겨졌다. 송지훈. 네, 여기까지 나폴리탄 괴담을 여러 개 보면서 분석해본 결과와 그리고 그걸 토대로 괴담을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재밌게 들으셨길 바라고, 급하게 만든 거라서 제 괴담을 어떻게 하면 더 재밌게 만들 수 있었는지, 추가했으면 좋을 규칙들 또는 이야기들을 마음껏 댓글로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제 영상을 보고 나폴리탄 괴담을 만들어 봤다 하시는 분들은 설명란에 있는 메일로 보내주시면 정말 감사하게 읽어보고 영상 소재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이야기나 사연도 언제나 환영한다는 거.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안녕.